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다양한 판례 또 정확한 법률 지식과 함께 생활법률을 명쾌하고 쉽게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주 수요일에 손님이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내용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좀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물 관련 법률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동물 학대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참 끔찍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근데 요즘 처벌도 꽤 강하게 처벌이 되는 상황이죠. 아쉽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기준이 높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강아지를 죽인 것이나 강아지 인형을 부순 것이나 법적인 평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동물보호법에 따를 때 동물 학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마저도 올해 2월에 강화된 법에 따를 때 이야기인데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 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그나마 조금 강화되었는데요. 지금은 동물을 학대해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징역형만 보면 이제서야 재물 손괴와 동물을 죽인 경우가 같아진 것이죠. 아직 갈 길이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 실제 사례하고요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대부분 벌금형 이하에 그치고요. 네. 실형 선고는 0.3% 뿐이라고 합니다. 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요,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3,398명인데요. 네. 이 중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는 93명, 그 중에서 구속 기소된 경우는 단 2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애완경 포메라니안을 벽에 던지고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데 그쳤다는 것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비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도 처벌이 빈약하니까 너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동물판 N번방이라고 해서 동물 학대 사진을 오픈 채팅방으로 공유한 사건이 이슈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이 사건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게 이루어져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을 것 같아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일단 학대 영상을 공유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처벌 한계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잔인한 사진을 공유를 했는데도 벌금이 300만 원이 한계군요. 네, 저도 처벌 규정을 찾아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사진을 돌려보는 행위가 서로의 학대 범행을 격려하고 부추겼다. 이렇게 보아서 동물을 학대에 살해한 것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앞서 그 재물 손괴죄하고 똑같은 징역 3년 이하 최고의 그 한계라고 하셨는데 조금 허탈하긴 합니다. 어떻게 처벌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없나요? 네, 아쉽게도 작년에 법률이 한 번 개정되어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의 입법례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점도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 범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죽이지도 않고 그냥 다치게 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네, 이건 동물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동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은 동물을 또 생명으로 많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학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요.
동물학대는 동물학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예행 연습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흉악법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우순이나 이영학 같이 강력 사건의 피고인들도 어린 시절 동물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관련 법률이 좀 조속히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